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 무료로 열어놓은 전화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저희 오늘은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방송국 오는 길에 보니 날이 화창하고 하늘이 맑더라고요. 자, 풍성한 가을처럼 알차고 도움되는 정보, 저희 행복한 재테크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시장의 흐름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첫 번째 소식은 다음 달에 입주 물량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공급 부족이 이렇게나 심각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 공급 부족, 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역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한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 수도권 입주 물량 10년 만에 최저라는 뉴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최근 수도권, 특히 서울 기준, 또 서울 경기 기준입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이 실제로 올해 들어서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 입주 물량이 내려가고 있다. 입주 물량이 줄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 매매 심리 지수, 또 시장 지표, 그리고 선행 지수들을 살펴보아서도 지금 수요는 늘 충분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즉 서울에 진입하고자 하는 수요, 또 서울 아파트에 입주 대기 수요, 또 매매하고자 하는 심리 수요, 충분히 수요는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공급이 지금 터무니없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24년 3월 기준부터 주택의 공급 부족과 예견되는 일부 금리 인하, 그리고 서울에 대한 집중화 양극화 현상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실제 실현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 이후부터는 사실 수도권 내 입주 물량이 오히려 점점 더 줄어드는, 즉 특별히 집이라는 것이 빵이나 음식처럼 바로 준비를 해서 1년 6개월 내에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수도권에 대한 대기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더해서 사실 지금 지방과 서울은 엄밀히 보면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아요. 실제로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시장 경기와 수요는 전혀 다른 플랫폼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디맨드, 수요에 대한 니즈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서울 경기에 대한 입주 대기 수요와 전세 월세를 포함한 실입주 수요들을 포함한 이 수요는 서울 경기만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나 경기권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전국구 수요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시장 참여자분들이 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신 것처럼 공급이 앞으로, 요번에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나왔잖아요. 서울에는 땅이 없다. 그러니까 5년 내에 앞으로 서울 중심권이 아닌 서울 외곽과 경기 쪽에 공급을 135만 호를 계획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입주가 30년 이내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착공 기준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까지 두 가지를 체크해 보신다면 앞으로의 시장 상황들, 시장 참여자분들은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서 움직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급 관련해서 시장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15년 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었던 미아 2구역을 재정비 촉진 사업 규제 철폐
1호 대상지로 선정을 했다고요. 네. 자, 이 뉴스 좀 보자고요. 자,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지금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나름 단비와 같은 뉴스입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 규제 혁신 첫 적용지로 미아 2구역 선정. 자, 지역이 어딘지 좀 볼까요? 자, 미아 2구역은요. 자, 미아 사거리역 쪽으로 또 그리고 지금 삼양 사거리 솔샘역 쪽 요 사이에 있는 자, 예전부터 사실 뉴타운 2010년부터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자, 주민들 간의 갈등, 또 사업성 부분들로 인해서 해제가 되었었어요. 자, 15년간 머물러 있던 바로 이 구역, 노후된 저층 저밀 빌라촌이 이제 2025년, 15년 만에 이제 다시 규제도 완화되고 속도도 더 빨라지고 하는 느낌으로 지금 사업이 다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적률은 260에서 310%로 상향해주는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구역 내에 기존 세대수가 3,500세대였다면 이제는 4,100세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세대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분담금, 주민들 분담금이 대략 평균 1억 정도 가까이가 내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효과죠. 자, 그리고 속도감도 조금 좀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아, 우리 강북권의 재정비 촉진지구, 예전엔 해제가 되었었지만 지금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면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을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뉴스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한 규제 철폐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자면 우선은 기존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을 10% 상향해 주는 부분들, 그리고 공공기업 모든 민간 재개발에서 공공 쪽에서 기반공사가 들어가고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공공기업 부분, 임대 부분들이 좀 의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가요. 이 부분들에 대한 의무 사항을 좀 폐지해 주고, 자, 비주거 비율도 또 줄여주고, 인센티브는 사업성 보정 개수, 즉 감정 평가가 낮게 나오는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보정 개수를 도입해서 분담금을 조금 더 줄여주거나 간편 금액을 높여주는 이런 형태들을 사업에서 도입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 재개발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지자체의 의지를 볼 수 있고요. 지금의 시장의 흐름, 공급은 부족하지만 서울 재개발, 특히 재개발의 움직임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미아동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고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 전해드렸어요.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네, 어떤 점이 안녕하세요. 궁금하실까요? 저는 이제 구로 1동에 거주하고 있는 네. 주민인데요. 네. 저희가 구로 1동에 지금 주공 아파트라고 지금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와서 네. 지금 그게 어떨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는 네네. 주공 1차,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으로 투자하는 건 어떠냐라는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저는 이제 실거주하는 집은 따로 있고요. 이제 투자 목적으로 혹시 이제 투자하면 어떨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와, 네. 이 일대도 또 거주도 하시면서 투자도 구로 쪽에 하시려는 거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괜찮은지 얘기 한번 들어보죠.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실제로 우리 구로 1차, 2차 여기에 지금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그 옆쪽에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다른 네. 아파트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네, 자, 네. 내용을 좀 보면 우리 구로 주공 1, 2차. 자, 혹시 여유 가능, 그러니까 여유 있는, 그러니까 여유로 투자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지금 한 2억 5천까지. 그래요.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실제로 우리 구로 주공 우리 2차
또 1차 아파트들 특히 2차, 1차 다 구의력 중심에 있고요. 무엇보다 대지 지분이 동일 평형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높은 것이 사실이에요. 대지 지분이 좀 높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멀지 않아요. 그리고 연식이 아파트 연식이 충분히 한 40년 차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재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지 지분이 높다, 사업성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2억 5천 정도의 갭으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면 사실 소형 평형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작은 평. 그렇죠. 예. 근데 내용을 좀 보시면 84나 59, 그러니까 기본 국민 평형, 특히 84 타입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10평에서 11평 정도라면 여기는 2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소형 평형의 경우에는 그렇게 대지 지분이 많지 않아요. 예. 자, 2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지금 여기가 아마 가장 작은 소형 평형대가 14평형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14평형 정도를 가지고 사실 여기는 협의의 의미의 사업성, 즉 대지 지분은 확보가 되었는데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지 지분이 넓어서 분담금이 좀 적게 들어가고 그 부분만큼 또 일반 분양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소형 평형인 경우에는 사실 일반 84제곱에 비해서는 크게 투자 메리트가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사실은 84제곱미터 오히려 지금 실거주를 하고 있거나 또는 투자금 폭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접근하는 상태에서 대지 지분 좀 큰 평형대를 접근하신다면 긍정적인데 그렇지 않고 한 2억 5천 선 정도의 자금이라면 오히려 요렇게 구로 쪽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보다는 조금 요 근처 위쪽 동네에 아예 서울 안쪽으로 조금 더 서울 중심 쪽으로 와서 우리 목동 근처 쪽에도 재개발 쪽으로 실제 움직임이 있는 단계가 상당히 나가 있는, 즉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또는 관리계획 고시 이후에 단계별 흐름에서 충분히 느낌을 잡을 수 있는 재개발 구역 내들을 잡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데 투자를 해보시는 부분들 권유를 좀 드리고 싶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좀 드리자면 구역 정도를 우리 사실 보면 우리 목동에 우리 단지 내, 그쵸? 예, 우리 단지 내, 그리고 단지 외에도 지금 상당히 목동 전체가 시세가 좋아요. 왜? 목동 재건축의 흐름, 아파트의 균질성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자, 그 옆에 보시면 우리 등촌 2동 굉장히 가깝죠. 목동의 이웃이에요. 등촌 2동 같은 경우에는 아래는 이미 10억 초중반대 등촌동 현대 아이파크가 있고 바로 이 위편 현대 힐스테이트 최근 이제 분양하는 요 분양가가 대략 84가 한 15억 선, 14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사이에 있는데 여기가 구역이 뭐 여러 개 구역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뭐 1구역, 2구역, 1-1 이런 형태로. 자, 그런데 요렇게 구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미 일부 구역은 예정이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되어 있고 또 다른 구역은 구역 확정되어서 관리계획 고시까지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정문을 여기가 총 2,400여 세대 정도 되거든요. 2,400여 세대 대단지니까 정문도 또 따로 제대로 된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문 확장을 위한 동의율도 한 70%가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구역 내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단계가 안정 단계에 있는 사업성이 있는 2,400여 세대 정도 되니까 이런 재개발에 실제로 1억 중반, 그러니까 2억 이하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구역 내에 있는 부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역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사업성을 보는 데 있어서는 사실 조금 더 서울의 괜찮은 아파트, 이웃 아파트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방식, 그리고 같은 투자금 대비해서 조금 더 투자 수익률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지역으로 스펙트럼을 조금 넓혀서 보시면 좋겠다 하는 걸로 예시로 이런 지역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정보는 또 저희 내일도 그렇고 세미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데 참석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게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